자,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금요일 했던 종목도 돌아보면서 그리고 12월 달 어떤 마인드로 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복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기 전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한 달이 출발이 될 때는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 나름대로 다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지만 제가 항상 이 사주를 이렇게 나누라 그랬죠. 나눠가지고 이 첫 번째 주가 가장 중요한 주다. 이 주에서 절대로 손실을 나서는 안 돼요. 최대한 어떻게 하든 양봉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양봉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첫 번째가 성공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수월합니다. 첫 번째가 실패하면 나머지 주는 더더욱 힘들어져요. 그 점만 딱 머리에 기억을 하세요.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매매한 데는 아무런 힘든 점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점, 어떤 하나의 종목을 공략을 했을 때 상방적으로 수익을 주력하고 있을 때 초보자들에게는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5%든 7%든 10%든 수익을 줄 때는 챙기라고 제가 말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종목이 챙겼는데 그 뒤로 급등해서 계속 가버렸다. 아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자꾸 챙기는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챙기는 연습을. 그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는 그럴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 이렇게 끌고 가는 매매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끌고 가는 매매를 지향을 한다면, 나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향을 한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떠한 종목을 끌고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또 얘가 수익을 주고, 이런 것들을 공부는 해야 돼요. 꾸준하게. 그래서 실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왜? 자기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패턴이 보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가져온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공부시켜준 종목이었잖아요. 전일에 우리가 여기 이 꼬리 지점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꼬리 지점에. 완전한 꼬리 지점에 전일에 꼬리를 잡고 들어갔잖아요. 그 뒤로는 급등을 이제 했죠. 상가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날 당일날 하루 수익이 48%였어요. 초보자들은 10% 묵고 간 사람도 있고 15% 묵은 사람도 있고 20% 묵은 다 다양하겠죠. 그래서 제가 수급이 좋은 애들은 절반은 꼭 승부를 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주식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력자들은 절반 정도는 승부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8%나 수익을 갖고 뭘 노린다? 그 다음을 노리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 다음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우리가 이 총수익이 얼마였습니까? 70% 수익을 올지 72%인가 3%까지 올라갔죠. 나쁘지 않다는 것이요. 이런 공부를 자꾸 이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셔야 자꾸 수익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젠셀은 전일에 가져온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물론 당일날에도 우리가 또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일날에도 전일에 수익을 챙긴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잖아요. 정확하게 두 번의 매매만 해도 수익이 20% 가까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식은 첫 번째 방식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해 나가면 매매도 수일본들어 내동매매도 좀 잘 하지 않고 조금 그런 게 있죠. 하지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왜? 올라갈 거라고 보유를 했는데 택 꼬꾸라지는 게 허다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점이 허다하기 때문에 마인드가 많이 흔들리죠. 꾸준한 공부가 답입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이젠셀 금요일날
전일에 가져온 사람은 70%, 당일 날대로 진행한 사람은 20%. 상종목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YG엔사는 효자였습니다. 금요일날 데이로 가장 인상적인 종목은 삼양바이오팜이었죠. 이 종목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던 것이 있잖아요. 주식도 반드시 사람처럼 궁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주식에 무슨 궁합이 있냐. 말도 안 사람처럼 뭔 궁합이.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번 수익을 잘 준 친구는 그 다음에 또 들어가도 수익을 주는 확률이 높아요. 왜? 한번 다뤄봤던 종목이고 수급이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그 아가 한 행태를 알고 있어요. 상가 근처 가서 어떻게 하는지, 상가에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지, 상가에서 눌러줄 때는 어떤 모습까지 눌러줬다가 또 상가를 들어가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손실을 볼 확률이 적어요. 삼성바이오팜은 첫날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참 많은 수익을 준 친구잖아요. 정말 많은 수익을 주었죠. 이 날짜도 우리가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주었잖아요. 점상을 가지고 그 다음날 또 수익을 주고 또 꼴이 들어가가지고 또 그 다음날까지도 들어가고 이런 친구였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친구죠. 근데 삼양바이오팜은 이 날짜 상한가, 금요일날 상한가는 더욱더 의미가 있죠. 다른 날짜와 틀려가지고 이 날짜에는 완전 다 승부를 걸었지 않습니까? 바로 시가에 바로 승부를 걸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시간을 보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9시 20분이었거든요. 20분. 20분 만에 상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장전에 준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했다는 그게 딱 준비를 하고 그래서 삼양바이오팜은 참 많은 수익을 준 친구이기도 하면서도 궁합이라는 것이 실제로도 주식도 어느 정도 있더라라는 것을 말해준 친구였어요. 삼양바이오팜은 내일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또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일 고속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날을 제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이날 좀 아쉬웠죠. 아쉬웠는데 호가가 너무 수급이 불안정해서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지 말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호가가 너무 약해서 하지 말자 했는데 그 뒤로는 뭐 이렇게 급등을 해버렸죠. 급등을 해버렸는데 좀 아쉽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2차 점상을 갈 때 우리 이제 동양 고수를 가지고 같이 매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같이 올라갈 때 좀 상승세를 먹었잖아요. 먹고 이 날짜 꼬리 달아주는 이 날짜에 우리가 이 꼬리에 집중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수익까지 점상을 먹고 그 다음날 수익까지 먹는 그런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이 이제 첫 날짜에 수급이 좀 불안정하더라도 재료를 보고 좀 승부를 볼 걸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이제 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챙겨 먹는 마인드로 했는데 금요일 날에도 우리 전일에 여기서 가져왔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60% 구간, 원래 68% 상가까지 가면 구간에서 잘라 먹고 다시 상가를 간다면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니까 진입하자라고 말을 했죠. 뭐 역시 다시 상가를 갔죠. 상가에 진입을 했는데 당일날 점상을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 편하게 챙겼죠. 물론 이날도 꼬리를 잡을 수는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수급이 약한 종목은 참 이런 꼬리 잡기가 상당히 좀 매매하기 까다로워요. 그래서
차라리 상에 들어가면 보자라고 했죠. 왜냐 들어가면 이제 정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자라고 했는데 다시 상매매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천연고속은 또 어찌 됐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천연고속도 뭐 나름대로 수익 꾸준하게 잘 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금요일날 상장했던 삼성 스펙 12호죠. 삼성 스펙은 다른 스펙과 달리 약간 스펙에 대한 인지도가 있습니다. 다른 스펙은 그냥 그렇게 뭐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때가 많은데 삼성 쪽에서 스펙이 상장을 하면 항시 어느 정도 흐름은 잡아줘요. 왜냐하면 예전에 삼성 쪽에 스펙 하나가 있었는데 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론가 이용가 모르겠는데 제법 급등을 제법 많이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스펙은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모습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좋지는 않았지. 시가에서 그냥 바로 밀려버렸죠. 쭉 밀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볼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꼬리 잡으려고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꼬리는 안 잡는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씩 도전을 합니다. 그제 했던 아로미타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선상에서 한번 도전을 해가지고 그래도 제법 수익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다 이래 스펙 주는 꼬리를 잘 안 잡죠. 그래서 시가 돌파하는 시점을 공략을 하죠. 첫 번째에도 수익이 좀 나왔죠. 두 번째 공략했을 때가 이제 수익이 참 컸습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 수익이 나왔죠. 그 정도면 그날은 뭐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날도 방송에서 말했듯이 50% 가까이 찍어주고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얘가 이것이 오늘로서 마지막이다. 시간이 10시가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는 다시 상승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삼성은 뭐 앞에 수익은 뭐 수익을 안 잡더라도 두 번째 수익만 잡더라도 거의 한 50% 가까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수익만큼 챙겼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섭섭지 않게 잘 추적을 하고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추적을 했잖아요.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이 중요했다고 봐요. 삼성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전전일에 상장을 했던 아로마티카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좀 많이 눌러줘야 되거든요. 많이 눌러줘야 되는데 누른 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는 폭도 많지가 않아요. 제가 늘상 말하듯이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급락의 폭이 빠르고 신속하고 시간이 빠를수록 상승폭은 더 크다. 제가 항상 말씀을 강조를 하죠. 그런 종목을 급락하고 절대 돌아서지 마라. 진행형 캔들은 장이 끝나봐야 한다. 한가까지 밀고 내려온 종목이 장이 끝나고 나니까 쭉 꼬리를 말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끝나더라. 근데 아로마티카는 뒤눌러주지를 않았죠. 7% 정도밖에 밀어주지를 않았어요. 마이너스 7%. 그래갖고는 그래 못 간다. 그래도 그냥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바뀌는 지점 역시 늘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 그냥 보고만 있다가도 들어갈 수 있는 매매. 바보가 아니라도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이 정시에는 수백 개, 수천 개 뭐 기법, 패턴, 공부 방법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원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공략했을 뿐인데도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13%까지 갔잖아요. 그냥 편하게 13% 먹는 거죠. 10%를 먹든 7%를 먹든 여기 7%짜리 꼬리를 안 잡아도 말입니다. 그런 점을 잘 기억해 놓도록 합니다. 알트 역시도 우리가 좀
생각보다는 좀 아쉬웠죠. 아쉬웠습니다만 실제로는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크게 뭐 기대감은 그렇게 없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10%를 줬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모니 상한가 매매를 가장 기본으로 주축을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상한가에서 막 수익이 터져나면 많잖아요. 100%, 200%, 뭐 150% 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10%짜리 수익을 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큰 거예요. 10%도. 하루에 3% 직장 다니면서 3%, 5%를 묶여서 아침에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아침에 장 시작될 때부터 온갖 최선의 신경을 써서 합니다. 11,000만 원 가지고 5%를 모으면 50만 원 아닙니까? 하루 그 편의점에 알바하는 학생들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과연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간만에 버는 이 10%라는 수익은 정말 큰 거예요. 제가 초보자분들이나 스킬이 약한 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항시 끊어먹는 매매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쌓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쌓아가라고. 그게 나중에 더 본인한테 이롭다 매매를 하는데, 그런데 이 수익에 대한 개념을 느끼라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이 HTS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돈을 오늘 알트를 2천만 원 투자해서 승부를 끌어서 200만 원 벌었다 10% 깔끔하게. 200 벌었네. 숫자상으로 뭐 2천만 원에서 2,200이 되었네. HTS는 그렇게 표시가 나겠죠. 하지만 장이 끝나고 그 200만 원 HTN 기계에서 200만 원 인출을 해가지고 그 돈을 손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아니면 그 돈을 집에 마누라나 한 가져다 줘보십시오. 한 달 내도록 아침 밥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써보십시오. 그 돈의 부피는 크단 말이에요. 남들이 몇씩을 벌었다, 뭐 몇백을 벌었다, 그거 아무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끊어먹고 내 호중을 챙기란 말이에요. 그런 매매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탄탄한 트레이딩을 쌓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 배가 부르면 약간 날씨가 추워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내 배가 고프면 아무리 옷을 껴입고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이래도 추워요. 추워. 사람이란 게. 근데 내 배가 따뜻하고 내 통장에 돈도 들어있고 적금도 잘 부어가고 있고 이러면 날씨가 추워도 그냥 옷 대충 입고 다녀도 안 추워요. 그런 사람의 기력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초보분들은 특히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달 마지막 날 매매를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은 뭐 한 25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과연 몇 프로나 먹었을까요? 물론 각자가 추구하는 매매가 뭐 상가를 한다든지 시초가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 틀리겠죠. 멀티를 한다든지 각자에 틀리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과연 몇 프로나 수익을 올렸나요? 자, 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삼양바이오팸 수익을 우리 상가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전날 한번 보도록 하고 천일 고속은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NR 바이오팸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흐름 보면서 상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11월 매매를 마쳤고 이제 12월 매매로 들어갑니다. 마인드 잘 갖추시고 자신한테 맞는 매매를 찾아야 해요. 직장인이 멀티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상한가 매매도 하고 시초가도 하고 눌림도 하고 돌파도 다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직장인이야.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한락한 직장인이면 모르겠죠. 그런 사람들 시초가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되죠. 하루에 한두 중에 딱 승부 보고 마무리 짓고. 나는 전업도 하고 시간도 많고 한량해. 그럼 멀티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근데 실력이 안 돼. 공부를 해야지. 연습을 해야지. 수련을 해야지. 마음은 천리길로 가면서
뭔가 생각은 저 뒤에 가 있으면 그 되나 말이지. 자기는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면서. 나는 부가 뭐 경제적인 뭐 그런 걸 탈피하고 싶다면서. 나는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면서. 말은 그래 놓고 행동은 안 해. 뭘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이 때는. 젊을 때야 여러 가지 실수를 해도 봐줍니다, 사람들이. 뭐 20대에 창업을 해서 30대 말아먹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세상 물증 어리니까 30대 창업을 해서 40대에 말아먹었다. 이제 뭐 조금 그럴 나이가 아닌데 좀 실수를 했네. 근데 50대가 넘어가서 이제 60대도 보고 이런데 뭘 말아먹었다. 저 자식은 뭐 나이가 몇 살인데 저러고 있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신중해야 되고 그만큼 잘해야 되죠. 이제는. 행동하십시오. 머릿수로 생각만 하지 말고. 라이브 팀들은 하루에 2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뭘 배웁니까? 그냥 수익만 쫓아갑니까? 그럼 수익이라 쫓아가면 수익만큼이라 좀 많이 벌든지. 하루에 2만 원 투자했고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벌지 않습니까? 하루에. 단 하루에. 그럼 수익이라도 벌든지. 안 그러면 공부라도 열심히 하든지.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 없습니다. 제발 제가 열정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달이 바뀌니까 제가 좀 잔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인드 차분히 갖추시고 12월 달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들 고생을 하셨습니다.